그 직원 입장에서는 RSU가 더 좋아요? 스톡옵션이 더 좋아요? 최소 행사 기간 2년이 붙어 있지 않은 RSU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직원 입장에서. 네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최용식입니다. 네, 저희 아스쇼는요, 한 회사의 신입사원,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이 보셔도 너무너무 좋지만요, 무엇보다도 미래의 사장님, 미래의 대표님이 보시면 더욱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굉장히 귀한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을 하신 굉장히 귀한 게스트분이신데요. 먼저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법무법인 비트의 안희룬 파트너 변호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한번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비트의 안희룬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한번 아스쇼에서 예. 초청해 주셔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도 또 한번 초청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번처럼 좀 더 이제 많은 좀 설명과 콘텐츠와 이런 것들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안희룬 변호사님과 방송을 하면서 사실 약간 1대1 가해를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여쭤봤고 그래서 오늘 주제도 굉장히 어떤 걸 논의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스타트업 씬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스타트업 인재 보상은 언제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인재 보상과 관련해서 요즘 떠오르는 솔루션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죠.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하여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이른바 RSU인데요. 그렇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그냥 아스 기사를 통해서만 봤었고 예. 기존에는 근데 그게 막 들어보지 못한 네네, 거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되게 트렌디하고 네. 그런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스탁 옵션이라든지 주식 보상에 대해서 예전에도 방송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했죠. 예, 근데 정말 이건 전문가 분이 맞아. 나와서 네. 공신력 있게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많이 오늘 빼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어떤 특징 그리고 장점이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다만 좀 뭐 RSU뿐만 아니라 네. 좀 이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습니다. 첫 번째로 그 궁금한 점이 스타트업들은 항상 임직원 채용과 보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스타트업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보상 방식부터 좀 이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당장 현금을 많이 꽂아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뭐 구성원들에게 주식을 좀 줌으로써 회사와 성장을 같이 하게 하고 회사에 같은 배를 태우고 하는 방식으로 좀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들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성장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뭐 직원들에게 아주 큰 보상이 될 수도 있고 흔히들 뭐 무슨 스톡옵션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노리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주식 보상 방식을 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회사가 핵심 인재분들한테 스톡옵션 주는 거 말고는 주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꽤 많은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고 이제 법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돼 있는 게 스톡옵션이라는 거지. 사실 뭐 논리적인 방법을 좀 동원한다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 극단적으로는 회사가 그냥 마치 투자자한테 신주 발행하듯이 신주 발행해서 바로 예. 직원에게 드리는 것도 뭐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오. 근데 그렇게 잘 안 하고 회사에게 하려고 하면 투자라는 거예요. 직원에게 투자를 받는 그렇죠. 혁신적이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네네. 이미 투자자가 있는 회사가 네. 그런 식으로 신주 발행해서 이제 또 직원한테 보상 형식으로 주는 건데 이거를 뭐 투자 밸류로 주식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잘 활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논리적으로만 예, 가능한. 예. 그리고 가끔 뭐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좀 투자 없이 꽤 오랫동안 좀 그렇죠. 성장해온 네. 스타트업이라던가 투자 전에 좀 그래도 핵심 인재들한테는 좀 유의미한 지분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긴 있습니다. 그 비율적으로는 좀 그렇게 많이 뭐 활용되지 않는 드물겠네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역시 스톡옵션인데 최근에 이제 좀 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뜨고 있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그 RSU라는 방식입니다. 예. 그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 해서 네네. 영어로 이제 Restricted Stock Unit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법은 좀 대략적으로만 먼저 일단 말씀드리면 스톡옵션하고 다른 게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보상 지원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한 건 알려드릴 텐데 하여튼 현재 굳이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주식 보상 방식을 3가지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주 발행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스톡 옵션 네. 그리고 최근에 좀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RSU 이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RSU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네.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두 번째 방식인 스톡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그 법률가 분께서 직접 얘기하는 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이 무엇인지 왜 유용한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스톡 옵션이라고 쉽게 말은 하는데 결국 스톡 옵션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중에 주식을 받아갈 수 있는 옵션, 그 선택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톡 옵션의 가장 큰 특징은 부여받는 시점과 실제로 주식을 받는 시점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장기적인 성장 과실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스톡 옵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차의 최소 기간은 현재 상법으로는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 짧게 할 수는 없고 그것보다 길게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식을 바로 줬는데 그걸 임직원이 다 팔아버려서 다 뭐 어떤 보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를 둔다는 그쵸.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은 것 같고요. 물론 뭐 회사랑 직원이 합의만 한다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모든 그 스톡 옵션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년 후부터 뭐 5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흔히들 뭐 말하는 뭐 리니어 베스팅, 클리프 베스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기간에 일정 비율로 스톡 옵션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팔로잉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오면 바로 스톡 옵션을 주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가능성을 보여야 스톡 옵션 준다 뭐 이런 경우가 많나요? 사실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의외로 올 때 바로 스톡 옵션을 주는 그렇더라고요. 조건으로 스카웃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치.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차가 최소 2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자마자 바로 주셔도 최소 2년 일단 근무를 해야 이게 유의미한 그 성과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와서 한 2년 정도 일하고 그럼 그때 이제 스톡 옵션을 주면은 또 거기서부터 2년 후에 그렇죠. 주식 보상을 가져간다 하면은 또 너무 또 이제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초에 좀 들어올 때부터 주시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네. 조금 약간 물론 이제 완전 C레벨급이라면 다르겠지만 보통 좀 간을 봤다가 이렇게 주는데 근데 요즘 HR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냥 팀 리더급은 거의 뭐 스톡 옵션이 거의 옵션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그 뭐랄까 그 협상 카드로서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짧아졌구나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 생각이 확실히 경향성이 달라지네요. 좋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렇게 스톡옵션 부여할 때 지켜야 될 절차나 제한도 분명히 있잖아요. 요거를 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예. 사실 뭐 잘 알려져 있지만 또 한 번 더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스톡 옵션은 부여하려면은 어떤 급여 주는 것처럼 그 서로 이제 회사와 직원이 그냥 합의만 한다고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법에 모든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 따라야만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스톡 옵션 발행 한도 같은 것도 있고요. 회사가 스톡 옵션을 직원들한테 뭐 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뭐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라고 일단 상법에는 정해져 있고 뭐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등록을 한 회사들은 그래도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50%까지다라고 이제 특별법에서 좀 더 정하고 있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한도를 두는 이유가 그 아무리 스톡 옵션이라고 해도 너무 남발해버리면은 그쵸. 기존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좀 커지기도 하고 좀 극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창업자라든가 공동 창업자한테 뭐 스톡 옵션을 30%씩 막 줘버리고 하면은 기존 투자한 회사 그 투자자들이 좀 화가 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점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금 이제 기존 주주나 투자자의 어떤 지분율 희석을 좀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때문에 또 회사 그 상법에서는 또 회사 정관에도 미리 스톡 옵션도 부여할 수 있다고 다 써놔야 되고 심지어 스톡 옵션 부여할 때마다 물론 이제 뭐 한 번에 여러 명을 준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스톡 옵션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서 주주총회 다 승인 받고 줘야 된다라는 뭐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스톡 옵션 행사 가격 같은 경우도 네. 뭐 사실 그 직원들한테 정말 뭐 행사 가격은 영원 이제 공짜로 다 받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또 그렇게도 안 돼 있고 행사 가격도 주식의 시가와 또 액면가 중에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야 된다. 높은 금액으로 네. 정하거나 높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들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또 이제 시가가 무엇인가 하면은 뭐 횟집도 아니고 좀 그 논란의 소지가 있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이 어쨌든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것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해버리면은 기존 주주한테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오용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막으려고 이런저런 좀 제한들을 붙이다 보니까 네. 이런 형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되게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이 조금 화제가 됐던 게 그 보통 스톡옵션 상한을 보통 10%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해당 스타트업은 한 거의 50%에 가깝게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화제가 많이 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재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할 그렇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파격적인 시도가 맞긴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법의 벤처기업 특별법에 최대 스톡옵션의 한도는 50%라고 예. 써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그걸 다 채워서 이제 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긴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사실 크지 않습니까? 전체 50%는 스톡옵션으로 우리 회사 전체 지분의 네. 50% 발행주식 총수의 50%라고 하면은 전체 지분의 3분의 1은 저희 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나 이제 기존 주주들은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놀라운 게 그 스타트업이 투자사들을 설득을 했고 투자자도 되게 동의를 해줬대요. 근데 그 팀이 굉장히 좀 주목받는 팀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추후에 다음 라운드에서 투자를 받을 때는 그 동의해준 투자사들은 뭐 팔로우를 그러니까 후속 투자를 해주겠지만 새로운 투자사가 과연 이거를 동의하고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단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일종의 뭐 그 회사의 베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스톡옵션을 풀면은 분명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인재들의 풀은 확실히 넓어질 거고요. 네. 그러한 인재 풀을 넓혀가지고 회사를 빨리 성장시키는 게 오히려 그런 투자자들한테 뭐 지분율로 설득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회사의 성장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성장을 시켜보겠다라고 좀 강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 스톡 옵션을 보통 어느 정도 좀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뭐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조금 더 스톡 옵션의 전체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히 일반적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고객사들이나 저희가 많이 만났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는 경우는 잘 없었긴 했습니다. 좀 이제 우리 회사가 좀 기술 기반, 흔히들 말하는 디테크 스타트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급 기술 가진 뭐 고학력자들을 이제 좀 유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스타트업의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 거의 뭐 20% 정도 한도를 꽉 채워서 이제 부여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20% 이상이라고 하면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50% 정도까지 말할 것도 없고 20% 이상도 현재 뭐 전체적인 뭐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회사의 뭐 성장 방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그냥 현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데 이제는 좀 RSU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RSU는 스톡 옵션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스톡 옵션은 대부분 뭐 스톡 옵션도 자기 주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스톡 옵션은 대부분 신주 발행 방식입니다. 즉 스톡 옵션을 지금 주고 2년 후에 직원이 이제 스톡 옵션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는 주식은 새로 이제 신주 발행해서 주는 방식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RSU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 방식은 일단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원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스스로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나눠주는 게 RSU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RSU의 어떤 통상적인 관례에는 그쪽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주 발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 가장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기존 투자자나 기존 주주의 뭐 어떤 지분율 희석 내지는 신주 발행의 가격 이런 것들과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이제 회사 주식을 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RSU는 좀 스탁 옵션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좀 편리하고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고안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어떤 점에서 좀 그러한 특징이 좀 있나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RSU는 좀 스톡옵션에 비하면 편리한 부분이 확실히 많습니다. 이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어쨌든 뭐 갖게 되었다면은 회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뭐 직원 보상한다.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으로 직원 보상한다라는 게 사실 큰 차이는 없어가지고 결국은 뭐 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절차들 스톡옵션 발행에도 뭐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신주 발행도 당연히 뭐 이사회 결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한 절차가 아무래도 RSU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좀 어떤 RSU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은 되게 장점이 많은 방식인 것 같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좀 편하고 근데 널리 쓰이진 않았단 말이죠 여태까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RSU가 이게 미국에서 미국 벤처나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되던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거를 좀 관심을 있어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널리 광범위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맹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그 딱 예. 하나의 이유. 그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려면은 제한이 많습니다. 애초에 이제 자기 주식을 갖고 있어야 이거를 나눠주면서 RSU를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애초에 그 자기 주식을 갖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제약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절차의 문제도 있는데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은 자기 주식을 회사가 취득을 하거나 구매를 하려면은 그 재원이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배당 가능 이익이 회계적인 개념인데 그냥 좀 거칠게 아주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영업이익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영업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돈을 뭐 빌려서 사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영업이익 숫자로 딱 찍힌 그 범위 내에서만 자기 주식을 사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RSU로 직원들에게 준다라는 개념인 건데 이 첫 번째 그 단계 어쨌든 자기 주식 모으는 단계부터가 이게 대부분의 또 초기 스타트업들은 그러한 이익을 못 내니까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걸려서 그러니까 저는 들었을 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좀 다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스탁 옵션이라는 그러니까 주식 보상이라는 취지가 사실 돈 많으면 이런 게 없어도 돼요. 그냥 능력 있는 100억 싸드릴게요 이러면 되는데 스타트업은 다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미래를 파는 거잖아요. 미래의 현금을 파는 건데 근데 자기 주식을 살려면 결국 그걸 이제 누군 다른 주주로부터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회사가 돈으로 보상하는 거랑 크게 좀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맞나요 현실적으로? 이해하신 바가 사실 맞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데 이걸로 자기 주식을 산 다음에 다시 직원한테 주는 거나 배당 가능 이익으로 그냥 현금으로 성과급 주나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지 물론 차이 있죠. 현금과 주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는지 저도 조금 의문이 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RSU라는 방식 자체를 좀 이제 그래도 활성화 어떤 그 주식 보상 방식으로 활성화 시켜야겠다라는 뭐 그런 움직임이 또 없는 건 아니고요. 뭐 상법 개정안 중에서 이제 RSU를 좀 특정한 조건 내에서는 허용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뭐 쉽게 좀 자기 주식을 좀 취득하게 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이거를 결국 나중에 직원들한테 RSU로 뿌릴 어떤 자기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좀 제한을 좀 낮춰서 쉽게 취득하게 한 다음에 쉽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개정안도 나오긴 나왔었는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미지수긴 합니다. 근데 대표로서 좀 한 가지 좀 큰 좀 약간 뻑가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스탁 옵션이 머리가 진짜 아파요. 왜냐면 스탁 옵션이 한 개만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 발행하는 사실 주주가 다수만 있어도 머리가 아픈데 관리가 좀 어렵구나. 근데 이거는 또 실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맞춰서 계속 행정 작업을 해줘야 되고 또 정말 뭐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게 이게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맞아. 근데 정말 이게 반영을 해서 만약에 이제 실현을 하면 그 가능성을 뭐 정말 이제 그 회사의 그 재무 상태에 맞춰서 그걸 반영을 해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싸게 이렇게 발행했기 때문에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정가로 발행할 수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손해를 본다고 보고 그걸 주식 보상 비용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망가져요. 망가지겠네요. 스톡 옵션을 사실 별로 대표님들이 하긴 하는데 되게 머리 아파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막
관리도 솔직히 말하면 개판으로 돼서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 많이 근데 들었어요. 네. 근데 RSU는 깔끔하잖아요. 오. 사실 회사가 주식 갖고 있다가 일종의 뱅크인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 좀 혹한데 이게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게.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들 대부분 다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 여기다 또 더한다고 하면은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아 이거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할 때 그냥 우리가 뭐 올해 누가 뭐 스톡옵션을 주겠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올해 누구에게 몇 주를 주고 행사 가격은 몇 주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얼마어치의 뭐 어떤 스톡옵션을 주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다라고 주주님들한테 보고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RSU는 어쨌든 자기 주식을 주는 거다 보니까 뭐 이사회 결의 정도만 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니 말씀하시려던 거 제가 막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 RSU는 사실 여건이 되는 스타트업은 정말 다 그냥 웬만하면 RSU 선택하고 싶겠네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행정적인 처리도 너무 좀 깔끔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워낙 이제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스톡옵션 방식의 어떤 주식 보상이 워낙 이렇게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직원들이 처음 와서 이 회사는 RSU로 주식을 준다는데 이거 무엇인가요? 저는 불안한데 혹시 스톡옵션 안 되겠습니까?라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근데 그런 뭐 어떤 심리적인 장벽을 좀 제외한다면은 많이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직원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그 직원 입장에서는 RSU가 더 좋아요? 스톡옵션이 더 좋아요? 철저하게. 철저하게요. 철저하게 직원 입장. 여기는 이제 그 대표 입장이고 저는 직원이니까. 예. 고용인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나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뭐 스톡옵션이든 RSU든 네. 세부적인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RSU라고 해도 당장 받은 다음에 무조건 다 팔아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네. 한 뭐 최소 몇 년 후에 팔아야 된다라는 뭐 어떤 그 제한이 붙어 있을 수도 네, 있고 네. 또 행사 가격도 스톡옵션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행사 가격이 너무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뭐 제반 조건들은 다 일단 뭐 유사하다고 치면은 역시 최소 행사 기간 2년이 붙어 있지 않은 RSU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직원 입장에서. 네. RSU가 징여예요, 매매예요? 사실은 매매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RSU를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뭐 RSU 줄 때 액면가 정도는 그래도 받고 주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일단 그렇게 되면 돈을 받고 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매매긴 한데요. 근데 또 모르죠. 또 이제 세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에 액면가 1,000원에 팔아버렸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증여로 이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회사 가진 걸로 하는 거니까. 네, 그 자체가 막 법에 뭐 저촉돼서 무효다 이건 아닙니다. 스톡옵션은 뭐 가격을 너무 싸게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예. RSU는 사실상 그런 건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공짜로 줄 수 있으면 주면 돼요. 다만 뭐 증여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뿐이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량과 가격이겠네요. 결국은. 그럴 수 있죠. 이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고용 당하시는 분들 이 정보를 잘 들으셔서 이렇게 무게들을 잘 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국내 스타트업 중에도 어쨌든 우리 한국 스타트업진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장을 하고 규모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 RSU가 좀 더 퍼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네. 좀 스타트업이라고 다 가난하지 않고 그쵸, 이제 그쵸. 잘 되고 있는 스타트업들, 네. 뭐 돈이 충분히 많은 스타트업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미국의 어떤 문화에 익숙하신 네. 경영자들이 계신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RSU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또 상장 기업들도 특히 상장 기업들이야말로 사실은 뭐 자기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게요. 예, 상장 주식은 뭐 주면은 바로바로 그때 뭐 네. 어떤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좀 보상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직원 입장에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 기업들도 최근에는 좀 RSU 활용하고 있는 걸로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러면 지금 법제화 상황은 좀 어떤가요? 사실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뭐 이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좀 많이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상법 개정에 있어서 다른 뭐 중요한 뭐 쟁점들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 RSU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뭐 벤처기업의 전유물, 벤처기업 뭐 인재 보상을 위한 뭐 어떤 방식 이런 걸로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는 있긴 한데 뭐 세금 이슈라든지 뭐 행정적 편의성으로 법제화가 아직은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또 과외를 받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 보상을 고민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이 분들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지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보상하기 위해서는 특히 스타트업들은 뭐 월급보다는 뭐 주식 보상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사실 벤처 스타트업 모험에 대한 어떤 가치와도 좀 많이 이렇게 부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보상 방식하고 좀 활용을 잘 섞어서 활용을 하면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스톡 옵션이 가장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뭐 여러 개 된다고 하면은 또 그 외의 조건들이 아무래도 좀 RSU에 우리 회사는 좀 더 친숙한 편이다라고 하면은 RSU 같은 방법을 활용해도 좋고 사실 뭐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뭐 주식 보상 방법도 머리를 짜내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는 뭐 창업자들의 구주를 근데 그게 많이 쓰이잖아요, 사실. 의외로 많이 쓰이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RSU를 주고를 싶었는데 자기 주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자분이 자기 이제 재산을 조금 잘라내서 드리는 방법을 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런 방법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장단점 고려하고 그 가장 최적의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법적인 제한이 뭐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뭐 스톡옵션 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RSU나 지금 말씀하셨던 뭐 창업자의 구주 일부를 주는 것까지도 사실은 또 뭐 그 창업자의 투자 계약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잘해서 뭐 좀 법적인 제약들 그리고 계약적인 제약들 다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회사가 밸류가 높아지면 그때는 좀 세금 이슈가 클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좀 예상하면 될까요? 대응하거나. 예, 사실 뭐 회사가 이제 커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세금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세금이 발생한 이유는 결국 주식 보상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초반부터 우리 회사가 나중에 너무 커져서 이렇게 주식을 부여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추징당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 주식 자체를 줌으로써 이제 어떤 임직원들의 그 사기를 북돋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또 이런 말씀 드리기 또 이상하긴 하지만 스톡옵션을 다 드린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반드시 뭐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세금 문제 물론 나중에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이 주식을 다 팔면은 뭐 1억 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천만 원의 세금이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어떤 주식 보상을 좀 저하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필요한 인재들한테 적시에 또 보상을 지급하는 게 사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초기가 제일 개꿀이다. 이거는 뭐 이거는 정말 뭐 변치 않는 그런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싸게 사는 게 언제나 투자에는 가장 중요하기 최대한 빨리 때문이죠. 들어가라. 네. 로켓은. 예, 아무튼 오늘도 정말 과외 같은 방송, 저희들의 궁금함까지 다 채워주는 방송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도 전문적이고 쉽게 설명을 잘해주신 안희룬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는 시간이 돼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스쇼는 앞으로도 이렇게 업계에 새로 들어오기 시작한 개념을 정말 폭넓게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식을 정말 쉽게 잘 가공해서 전달해드리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